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회로를 기술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그 쉬운 방법 또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그 스트럭처럴 디스크립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계층적으로 회로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네트리스트를 이용한 기술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로직 스키매틱 캡처 툴을 이용해 가지고 회로도를 그리는 거하고 개념적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외에 표현 방법으로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불린식을 어,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헤이비어럴 디스크립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알고리즘 레벨에서 기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디스크립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수준의 기술 방법이고,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기술 방법이 그 중간쯤 되는 거고, 비헤이비어럴 디스크립션이 가장 그 추상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스트럭처럴 디스크립션을 쓰는 방법 중에서 또 이제 게이트 수준에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디스크립션은 어떤 그 모듈들의 연결을 가지고 회로를 기술하는 방법인데, 이 모듈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미티브한 레벨이 게이트거든요. 이 게이트들의 집합으로 회로를 기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베릴로그에서는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와 같은 가장 그 기본적인 수준의 게이트들을 프리미티브 게이트라는데, 이 프리미티브 로직 게이트를 사용자가 굳이 모듈로 따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불러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티브 게이트들의 종류를 전부 다 열거를 했는데요.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OR, 익스클루시브 NOR, NAND, NOR, 버프, 인버터, 버프 if 1, 버프 if 0, 인버트 if 1, 인버트 if 0, 이런 회로들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버퍼부터 해서 인버터 if 0까지는 입력과 출력의 개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출력은 한 개죠. 예. 입력이 좀 더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AND부터 NOR까지는 입력이 2개부터 3개, 4개, 5개 해서 any number of input을 다 지원해 줍니다. any number of input이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AND OR 타입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AND OR 타입에 속하는 것이 AND OR뿐 아니라 뭐 NAND, NOR, Exclusive OR, Exclusive NOR 등도 포함되는데, 얘네들은 특징이 출력이 1개고 입력이 2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입력이 2개 또는 뭐 3개, 4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입력을 늘려서 표시할 수 있는데, 방법이 이렇습니다. 회로의 출력을 포트의 출력, 그 포트의 그 순서가 출력이 먼저 오고, 출력이 어차피 1개뿐이니까요. 맨 처음에 오는 건 출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오는 것들은 모조리 입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2개짜리면은 input 2까지만 기술하면 되고, 입력이 뭐 3개면은 input 3까지, 입력이 10개면 input 10까지, 이런 식으로 막 늘려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example들을 보시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여기 입력이 in1과 in2 2개고 출력이 out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AND 게이트를 기술한 예제입니다. 이 AND 게이트 이름을 A1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AND라는 거는 이 게이트가 AND 게이트란 뜻이고요. A1이라는 거는 인스턴스 네임이 됩니다. 여기에 out, in1, in2가 있는데, 이 AND 게이트의 출력에 out이라는 신호를 연결하고 입력에는 in1, in2를 차례대로 연결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인풋이 3개면은
이 아래쪽 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n3를 그냥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in4를 또 더 추가해주면은 입력이 4개짜리인 AND 게이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든지 입력 개수를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AND뿐만 아니라 OR 게이트, NAND 게이트, 뭐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인버터 타입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버퍼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입력이 무조건 1개입니다. 입력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고요. 출력은 1개 또는 여러 개가 올 수가 있는데, 출력이 여러 개가 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출력이 하나인데 이 하나의 출력 신호를 그냥 여러 개로 이렇게 팬아웃을 여러 개 늘려서 쓰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어떤 신호가 인버터를 통과하고 이 인버터에서 나온 신호를 여러 개의 다른 게이트에 공급할 때, 예, 그냥 같은 이름을 써도 되지만 요걸 이름을 굳이 달리 해가지고 요거를 O1, O2, O3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서 여러 개의 게이트에 다른 이름으로 같은 값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을 때 출력이 여러 개인 것처럼 쓸 수가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인버터하고 버퍼하고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not은 인버터고요. 버퍼는 입력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출력 하나에 입력 하나죠. 요것도 출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입력이 옵니다. 출력 하나, 입력 하나 이렇게 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이렇게 팬아웃을 여러 개를 하고 각각의 그 팬아웃들에게 다른 이름을 주고 싶을 때는 출력이 마치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버퍼나 NOT 같은 프리미티브 게이트는 2개 이상의 어떤 포트 매핑이 나타나면은 맨 오른쪽에 오는 거는 입력이고 나머지들은 다 출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타입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타입인데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라고 하는 거는 일단 버퍼는 입력을 그대로 출력으로 전달하는 거죠. 근데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는 여기에 컨트롤 입력 신호가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이 컨트롤 값이 1이면은 버퍼로서의 기능을 하고요. 컨트롤 값이 만약에 0이 되면은 입력과 출력이 서로 끊어지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끊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런 경우에 출력 값을 이제 하이 임피던스, 하이 G 값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출력이 세 가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입력 값을 그대로 전달받을 때는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는데, 컨트롤이 0일 때는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하이 임피던스 값을 가지죠. 그럼 세 가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다 또는 3스테이트 버퍼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요건 타입이 네 가지인데요. 예. 버블이 어디에 붙느냐를 가지고 버블이 하나도 안 붙은 거를 버퍼 if 1, 즉 컨트롤이 1일 때 이 버퍼로서 작동하는 이런 타입이 있고, not if 1은 뭐냐면 버퍼 대신에 이제 인버터를 넣어 가지고 입력의 반대값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 요 경우도 여기 컨트롤 신호가 1일 때 이제 인버터로서 작동하는 거죠. 또 이제 컨트롤의 극성을 반대로 해서 buffer if 0, not if 0 이런 또 두 가지의 추가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타입은 그 순서가 포트의 순서가 아웃풋이 나오고 인풋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컨트롤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은 buffer if 1 u0 out in contro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회로가 이런 모양을 가지는데 출력이 아웃이고 입력이 in이고 컨트롤 신호 값이 CTRL이 된 거가 되겠습니다. 예, 4대1 멀티플렉서를 이제 앞에서 배운 이 프리미티브 게이트들의 인터커넥션을 한번 기술해 보는 예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회로가 4대1 멀티플렉서의 전형적인 구조가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이제 베릴록으로 한번 기술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OR 게이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OR가 있죠. 그래서 출력이 아웃이니까 아웃. 입력이 Y0, Y1, Y2, Y3니까 입력이 차례대로 해서 4 input OR 게이트가 됩니다. 여기에 NOT 게이트가 있는데 두 개가 이쪽에 두 개가 있죠. 앞에 오는 것이 출력이고 뒤에 오는 것이 항상 입력입니다. S1N, S0N이 여기에 요게 S0N이고요. 요게 S1N이고 입력은 S1과 S0가 됩니다. 요것이 입력이고 출력, 출력, 입력 이렇게 되겠고요. AND 게이트 4개가 요 4개의 AND 게이트에 대한 기술이 뒤에 따라오고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게이트의 그 인스턴스 이름이 다 생략이 되어 있죠. 여기에 NOT 게이트의 이름, AND 게이트의 이름, 또 OR 게이트의 이름이 오는 자리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프리미티브 게이트를 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인스턴스 네임을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Y0, Y1, Y2, Y3, SN1, S1, 0와 같은 신호들은 입출력 포트가 아니고 내부에서만 쓰이는 신호인데 따라서 와이어로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요 앞에 회로를 이제 인스턴시에이션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벤치 코드죠. 이것이 모듈 테스트 벤치 세미콜론 엔드 모듈 사이에 여기에 인스턴시에이션 있고 이 포트의 연결을 보고 출력이 아웃풋이고 그 다음에 입력이 인원 인제로 해서 입력이 4개가 있고 인0부터 인3까지 그 다음에 셀렉트 신호가 S1, S0가 있고요. S1, S0 신호가 여기에 테스트 벤치에 이니셜 문 안에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00, 01, 10, 11 바뀜에 따라서 이제 입력 값이 교대로 인원, 인0, 인1, 인2, 인3가 출력되는 것을 이 웨이브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 엑서사이즈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덧셈기를 나타내는 회로의 식인데 이 식을 스키매틱으로 먼저 그리시고 앞에서의 4대1 멀티플렉서에 대한 스키매틱 회로를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리미티브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그림을 베릴로그 코드로 옮기는 연습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2번 문제는 그 1번 문제를 이제 테스트 벤치를 작성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미티브 게이트들에 이제 그 딜레이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요 내용은 사실 프리미티브 게이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베릴로그로 회로의 딜레이를 표시하는데 다 같이 적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게이트의 입력과 출력이 있을 때 게이트의 입력이 변화된 뒤에 출력이 변화되기까지 어떤 시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죠. 그 딜레이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숫자 하나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게이트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스턴스 네임하고 여기에 이제 매핑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샵하고 괄호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써주면 이 딜레이 타임만큼 입력에서 출력까지 전달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하나의 값을 쓰면 괄호 안에 하나의 값을 쓰면은 한 개의 딜레이인데 사실 이제 딜레이는 더 깊이 따지면은 이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예를 보면은요, rise time과 fall time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rise time, fall time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괄호 안에 숫자가 2개가 들어오는데요. rise time은 0에서 1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fall time은 1에서 0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0에서 1이라기보다 1이 아닌 값에서 1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rise time이라고 하고요. fall time은 0이 아닌 값에서 0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숫자를 3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rise time, fall time, turn off time 이렇게 해가지고요. turn off time은 뭐냐면 0이나 1로
출력 값이 가는 게 아니라 하이임피던스로 가게 되는 경우에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임피던스가 아닌 값에서 하이임피던스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턴오프 타임이죠. 라이즈 타임은 1이 아닌 값에서 1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폴 타임은 0이 아닌 값에서 0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딜레이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대표적인 값 하나만 쓸 수도 있고요. 라이즈 타임과 폴 타임을 구분해서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턴오프 타임까지 집어넣어서 게이트의 딜레이를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이제 그걸 더 이제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이즈 타임이라 하더라도 그게 늘 일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고 평균값이 있겠습니다. 평균값을 typical valu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콜론을 이용해서 이번에 나타냅니다. 아까는 값이 한 개의 숫자가 있던 자리를 콜론을 이용해서 3개의 숫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값, rise time, fall time 뭐 이런 거 구분 안 하는 표현에서 콜론을 써서 최소값 4, 최대값 6, typical 값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이제 rise time과 fall time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6개의 값을 쓰게 됩니다. 콜론으로는 min, typical, max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해가지고는 앞에 거는 rise time, 뒤에 거는 fall time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fall time도 typical은 6인데 최대가 7이고 최소가 5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값을 쓰는 마지막 예제. 요거는 이제 typical, min, max를 구분하면 9가지 값이 되겠습니다. rise time, fall time, turn off time도 각각 이렇게 min, max, typical 하면은 총 9개의 값으로 한 개의 게이트의 딜레이를 기술하는데 9개의 값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요거는 이제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을 실험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AND 게이트의 딜레이가 5, OR 게이트의 딜레이가 4 이렇게 하면은 rise time도 fall time도 다 똑같이 되게 됩니다. 예. 여기 실제로 이제 딜레이가 시뮬레이션에서 4가 되고 5가 된다는 것을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undefined 값에서 그 명확한 값으로 일단 바뀌었고, 여기서 요런 회로죠. 자, 처음에는 입력이 다 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다 0이니까 출력이 0이 되죠. 예, 여기 아웃이 이제 0으로 안정화가 됐고, 이렇게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9나노가 걸렸어요. 보시면은 9나노가 걸린 이유는 여기서 5나노, 여기서 4나노니까 처음에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는 출력이 undefined입니다. X죠. 그랬다가 이제 여기에 0, 0, 요 세 개의 0이 여기에까지 9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9나노니까 이제 9나노가 돼서 출력이 0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10나노 시간에 들어와서 이 입력들이 전부 다 동시에 1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요 0이 1로 바뀌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9나노까지 안 걸리고 4나노만 걸린다. 왜냐하면 OR 게이트만 통과해도 출력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OR 게이트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4나노 만큼 기다리면은 출력이 0에서 1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